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이, 그죠? 자연 앞에 지금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비 피해가 너무나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아침에 올 때는 부산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좀 잔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최고의 경지, 그죠? 또 깨달음의 또 최고의 경지, 기쁨의 최고의 경지를 불교에서 금강경에는 안욕따라 삼목삼보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성으로서 우리가 뭐 간세보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최고의 경지, 뭐 기쁨의 경지,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행복도 있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행복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주는 행복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가수라든지 그죠? 또는 뭐 코미디언이라든지 뭐 드라마를 하는 이는 그죠?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잖아, 그죠? 그럼 그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할까요? 보통 지금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보면은 뭐 가수분들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8시간씩 운동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자기의 어떤 뭡니까? 뭐 연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취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개인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뭐냐면 산소와 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잘 다스려야, 그죠? 이 몸에서 효소가 나오고 그죠? 또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보시면은 환자분들이 즐거운데도 웃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뭐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환자들에게서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소는 왜 그러느냐?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고 이러니까 효소가 죽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 지수를 좀 높여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일상이 이 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루틴한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자한테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부자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반신욕이나 사우나나 이런 걸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몸이 그죠 이완되면서 또 마음도 이완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의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강사입니다. 1973년이면은 이제 나이가 51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김창옥 강사 잘 알고 계시죠? 그 어제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지금 귀도 좀 안 들리고 뭐 당뇨병도 온 것 같고 이제 디스크 수술을 했다 이거죠. 디스크 수술을 해서 지금 지팡이를 듣고 강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를 잃었잖아요. 누구나 하나를 잃게 되면은 또 뭔가 하나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다 그래요. 누구나 다 10개를 다 주지 않습니다. 신은 항상 인간에게 부족한 하나를 남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잃는 것 중에서 건강을 잃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숙지시키고 싶어서 제가 오늘 3분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그와 같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이런 경제 방송에서 듣던 그런 종목하고 너무나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건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아무 데나 사면 수익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안티도 저한테 생길 수가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사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솔직히 시장에서 뭐 깡통도 한두 번 차보시고 뭐 산전, 수전, 뭐 해상전, 공중전 이런 걸 다 겪어보신 분들이 이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는 시장에서 그는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런 경제방송은 좀 약간 이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이렇게 좀 초보자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뭡니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죠 멀쩡한 종목도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거를 막 그죠 이게 밀릴 때 놀라가지고 던지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베란다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상추라든지 이런 거 막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조금 심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추의 맛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왔는 그 상추 맛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집에서 직접 재배한 건 어때요?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먹어보면 맛도 다르고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재배를 해서 이렇게 따먹는 식탁 위에까지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어때요? 다 홀로 서기를 해서 식탁까지 오듯이 지금 제가 드리는 요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계속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보고 요런 어떤 홀로 서기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 제 방송도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기가 좋은 전원주택에 가가지고 문을 꼭꼭꼭 다 닫아놔면은 그 맑은 공기가 집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창을 조금 열어보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경제방송 보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면 덥석 삽니다. 절대 그런 종목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요거는 요렇게 매매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제가 밴드라든지 제 유튜브에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한 주 동안에 이 지난주 한 주에도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절대 지금 시장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양봉을 쫙 켰다고 해서 다음 날 양봉을 켜는 경우는 10종목 중에서 두세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 깊이 조정을 보거나 며칠 동안 계속 괴롭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급한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뭡니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막 따라서 탁 잡았는데 다음 날 푹 밀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그죠? 어떤 종목은 다음 날 양봉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눌림을 잡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 저거 뭔가 좀 끼가 있어. 좀 뭐가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 배워보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면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테마가 딱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 테마가 약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나왔는데 어느 날은 뭡니까? 달바 글로벌이 움직이고 실리콘투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청담 글로벌 막 이런 애들이 막 움직였잖아. 그죠? 그것도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아 맞아 실리콘투 실적이 좋아. 또 뭐 달바 글로벌 실적이 좋아. 거기 막 매달려 있는데 정작 종목은 어디로 가느냐? 저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물론 이렇게 테마가 될 때는 이슈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뭐 시진핑이 10월 달에 뭐 방문을 한다든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은 이 중국이 어떤 뭡니까? 입김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당장 지금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형성할 때는 항상 뭐다? 이슈를 만든다라는 거. 그건 뭐냐? 이제 하나의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던지면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러니까 내가 오늘 한번 사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만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확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또 2연상을 갈 거야 3연상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화장품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 로봇은 하나의 뭐였냐니까 순환. 그죠? 로봇이 그냥 잠잠했어. 그죠? 물론 이게 이번에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죠? 그에 대한 어떤 시너지로 삼성 관련한 그룹주라든지,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또 아무래도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로보티즈가, 그죠? 이 로보티즈는 뭐, LG 관련한 이런 부분인데 그 이슈를 물고 계속 어떠냐면은 그날도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을 갖춰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면은 이 끼가 있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순환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걔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부분은 뭐냐면은 바이오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약간 이렇게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약간 이렇게 키를 맞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전고점 3,300포인트를 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700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한 단계 딱 800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러면 항상 이 지수를 올릴 때는 지수의 강한, 그죠? 그러니까 시총이 좀 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뭐 2차 전지도 있고 이렇지만은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종목 몇 개만 이렇게 탁탁 올리게 되면은 700포인트에서 이렇게 800포인트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시총 1위 알테오젠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물론 이 종목이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후발로 좀 움직였던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그죠? 사실 이 비만 치료제는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 펩트론이라든지, 그죠? 알테오젠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이런 비만 관련 D&D 파마텍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D&D 파마텍이다, 펩트론이다, 뭐 일라이 릴리다, 뭐 개별 재료들을 안고 이렇게 좀 움직여 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뭐 항생제 관련해서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그죠? 뭐 국전약품이라든지, 뭐 베트남과의 뭐 어떤 제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한 이틀 정도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딱 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승하고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좀 두드러지면서 이게 수급 상태가 뭐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조 6천억 들어왔던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 조금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재가치를 하려고 하는, 그죠?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보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런 어떤, 그죠? 뭐 특례 상장을 해가지고 그냥 미래 가치만 보고 이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게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이런 어떤 좋은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아마 하반기에도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딱 집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대표적으로 뭐 NHN 뭐 KCP라든지 뭐 쿠콘이라든지 이런 쿠콘이라든지 코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예요? 지역 화폐로 움직였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움직이는 뭐 그게 그거니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적으로 얘는 딱 이거니까 얘는 이거였는데 왜 또 다시 지역 화폐로 오지? 또 지역 화폐가 움직이면서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센즈랩이라든지 한싹이라든지 이렇게 보안 관련한 이런 종목, 모니터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막 움직였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요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면서 좀 더 확산이 되면은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또 많이 하락을 하니까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떻게 평가 절하를 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분석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주가라는 거는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30만 원까지 왔어. 그죠? 얘의 가치가 30만 원까지 왔다면은 40만 원, 50만 원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주가라는 거는 어느 라인이 오고 나면은 조정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정을 보고 나서 40만 원을 가든지 50만 원을 가는 거지 계속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는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SK 하이닉스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서 약간 틈새 전략을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면 CX에 그러다 보니까 YC가 좀 움직였다든지 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뭡니까 HBM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리고 또 뭐 액침 냉각, 유리기판 뭐 이렇게 반도체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그죠? 여러분들 제 밴드 그리고 제 유튜브 그죠? 사실 제가 밴드에서 종목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 종목들을 다 보면은 움직임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당장 뭐 드리고 나서 바로 안 가면 어때요?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또 심쿵하고 이러는데 그 매매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도 제가 아주 좀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밴드나 그죠 유튜브 뭐 이 밴드 밑에 QR 코드 나가죠, 그죠? 거기 오시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고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 30억을 벌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권력이잖아, 그죠? 이 돈은 누가 주느냐면 하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가치로 표현하는 이유는 왜 돈을 가치로 표현하느냐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그 가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저기 천국 가서 김밥이나 먹자 이러지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 뭐 멋진 여성들 많잖아요. 뭐 김태희라든지 뭐 이런 여성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호텔에 나가서 막 스테이크를 막 쓸게 하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고 가치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돈이 그죠?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돈의 어떤 가치를 그죠? 내가 가지고 싶고 누구에게 표출하고 싶다면은
가져야 될 조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획제 어천 무소도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획은 뭐야? 얻는 거잖아. 그죠? 내가 뭐를 얻어요? 죄를 얻는단 말이에요. 죄를. 하늘로부터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도자가 빌도자인데 어디에도 빌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죄를 짓는 건 어떤 거냐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할 수 있겠죠. 그거는 교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뭐 보일 수는 있어요. 태도에 뭐 그죠? 그런 걸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좀 죄를 짓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늘에 아무리 빌어봐야 그게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그죠? 이 주식 해가지고 돈을 잃어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면은 그걸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못 돼요. 거기서 좋았든 나빴든 뭘로 생각합니까? 추억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돈을 좀 잃었어. 아 그 난 진짜 내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또 내가 돈을 잃었어. 잃었을 때 기분이 나빠.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내가 기분이 나쁜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경험했어. 내가 그동안에 못할 경험을 여기서 했고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잃은 거는 그래 내 목숨하고 바꿨다고 생각하지.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또는 뭐요? 내가 지금 뭐 지나가는 어떤 그저 뭐 할머니가 이렇게 뭐 그죠? 뭐 채소를 팔고 있는데 뭐 내가 뭐 그거를 몽땅 그냥 다 사줬다. 내가 뭐 먹지도 않지만 그걸 사서 뭐 또 이웃에 나눠줬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까먹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고 이런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 30억을 벌려고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뭐 주식 뭐저 이미 죽어 있는 시장에 그 기법을 보고 이거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께서 이 30억을 벌기는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을 다 가졌을 때 그죠? 그럴 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오느냐면은 사람이 그죠? 뭔가 출세를 하거나 잘 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좋은 인연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어깨만 툭 부딪혔는데 어유 그 사람이 뭐 1000억 자산가야. 그죠? 야, 너 뭐 어디 몸 다친 건 없냐? 아, 저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아, 그래 너 뭐 필요하냐? 그래서 뭐 그죠? 뭐 한 10억을 팍 던져 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듯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갖춰졌는데도 안 됐을 때는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그죠?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야 30억 그럼 대표님 30억 어떻게 벌어요? 차트를 뭘 봐야 돼요? 올선이 깨지면 안 돼요? 뭐 세력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베이스에 다 깔아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돈이 나한테 스스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죠? 지금 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 지금 이 미국 시장도 지금 완만하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도 잠잠해요. 뭐 트럼프도 뭡니까 무슨 뭐 다리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정맥류라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뭐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그런지 요즘 트럼프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잖아 그죠? 뭐 중독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안 가진 게 뭐예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강 문제가 딱 적신호가 왔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 뭐 온 세계 뭐 각 나라에 이게 다 괴롭히니까 관세를 가지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신이 이제 그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또 이 건강을 탁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막 못 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나 나스닥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시장 보면은 코스피나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3,000포인트, 이제 3,300포인트를 끌고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던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박스권에서 있잖아, 박스. 그죠?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 밀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또 대반등을 하고.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요 차트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늘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잖아.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라고. 누구는 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박스권에서 팔아먹는다, 어쩐다 이러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 단순하게. 그죠? 지금 매수주체가 팔고 있다. 그럼 외인들은 어떻게 맨날 주구장창 살 수만 있나요? 어느 라인에 오면 밑에서 샀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팔고 또 다시 여기서 매집해서 또 띄워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지수랑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뭐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물론 SK하이닉스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올려가려고 하지만은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움직일 때 아시겠죠? 시장이 3,000포인트를 당길 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시장을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갔느냐 이거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닙니까? 걔가 으쌰으쌰하면서 올라와 있고 지금 시장이 망가지는데도 고점 7만 원을 찍고 6만 원에서 6만 원 살짝 깨면 올라오고 그죠? 그 6만 3천 원과 6만 5천 원의 박스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란 말이에요. 전체의 주도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의 주도주는 쉽게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지수가 꺾일 때까지, 그죠? 절대 먼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느냐면은 그럼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의 주도주가 뭐예요? 그날 주도주는 다 달라요. 그죠?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장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날은 바이오, 어느 날은 화장품, 어느 날은 스테이블 코인, 어느 날은 방산. 네, 달라요. 그리고 또 개별주, 그죠? 그리고 또 뭐 어제는 뭡니까? 흑연, 그죠? 이렇게 각각의 또 어느 날은 탈 뭡니까? 플라스틱 이렇게 막 계속 그날의 주도주는 다르지만 전체의 주도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전체의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를 매매하실 때는 주가가 5일선을 탔을 때는 아시겠죠? 치고받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팔아먹고 또 눌리면 사고 막 이렇게 되지만은 어느 라인에 박스권에 있을 때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은 그죠? 요 박스권에서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거고 그죠? 자금 여력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은 요 박스권에서는 그냥 간망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3천 원과 6만 5천 원의 박스권이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6만 4천 원에 퍽 샀어. 근데 6만 3천 원 퍽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심쿵해지고 야 이것도 안 가는 거 아니야? 나 자금이 여기 묶여 있는데 오늘은 막 제가 지금 바이오가 막 유한양이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데 또 그러면 멀쩡히 갈로물 그놈을 팔아가지고 또 이쪽에 고점에 턱 잡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반드시 추세선이 살아나서 비싸도 괜찮아요. 갈 때 사셔야 되고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은 박스권에서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빠른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새롭게 이제 어제도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이 왜 좋으냐면은 가는 종목을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주도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주도주 같이 그런 종목을 탁 올려놓고 박스권에 딱 가둬놓고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던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종목이 뭐였어요? 2차 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도 그죠 코로나 왔을 때 전부 막 이거 막 그죠 1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래갖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그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너무 그죠 맹목적인 유튜브를 보고 그죠 그거를 온팡 다 믿고 그죠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 말 안 듣고 해가지고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도 밑에 바닥에서 이 주가라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악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하락했다라는 건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고개를 좀 들고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전부 다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그 포스코 관련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요런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뭐 그런 어떤 종목들이 쫙 다 지금 올라와줬다라는 거는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이 주가라는 거는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닥에서 계속 벌벌벌벌벌 일으키고 있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사서 단가를 맞춰서 어떻게 좀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다 이러면은요. 주가가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거나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 바닥을 잇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거래를 빡 뚫면서 짱대 양봉을 딱 뽑으면서 대량 거래가 탁 터지면서 그리고 딱 그룹을 형성해서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녹스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 이녹스가 뭐예요? 제가 그때 말했을 때 사서도 거의 한 30%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2차 전지가 가는 신호탄이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2차 전지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시장이 뭐예요? 좋아지고 있다. 예,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다. 많이 빠진 거 올려놨고 많이 올라간 거 좀 조정 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요런 시장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내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이거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고 30만 원에 샀어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SK 하이닉스 대표 그죠 최태원 회장인가요? 뭐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만요. AI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죠 이제 자기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미래의 설계도에서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는 약방의 감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죠? 주가가 여기에서 30만 원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25만 원을 간다, 26만 원을 간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자꾸 한 방에 팍 질러가지고, 그죠? 주가가 이렇게 빡 빠지면 고생하잖아요. 분할 매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왜? 시장에서 주도 주고 시장을 움직인 종목은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샀어. 예를 들어서 막 급하게 막 40만 원 간다고 해서 막 온 전 재산을 끊어가지고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 마음이 어떻게 심쿵하잖아. 주당 5만 원 퍽 빠지니까. 그럼 어때요? 또 뭐 집 팔고 논 팔아서 여기서 더 사세요. 그럼 단가가 빵 낮아지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뭐 저 뭐 20만 원 가나요? 뭐 이제 SK 하이닉스는 끝났나요?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얼마를 간다고 했어요? 5천 포인트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5천 포인트를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죠? 암시 효과라고 했죠. 자, 그다음 유한양행. 자, 이 유한양행은 있잖아요. 이제 지금 뭐 블록버스터 자리를 넘보고 있다. 그리고 뭐 렉나자, 이 폐암 치료제, 그죠? 그 표적 항암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31번째 지금 이 렉나자가 지금 그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지금 뭐 글로벌한 그런 어떤 독보적인 그런 어떤 렉나자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유한양행이 1조 6천억이 터졌습니다. 이 유한양행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터진 날은 없어요. 예. 그럼 이 유한양행 같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다른 바이오 이런 기업에 비해서 얘가 1926년도에 창립했으니까 100년 기업입니다. 그때는 어땠냐면은 1910년 우리가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유이란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그 백성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 그 뭡니까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그 안티프라민에 나오는 그 느티나무가 그 서재필 독립운동가가 만들어준 그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을 쓰면서 굉장히 스탠드한 그런 어떤 기업이면서 매출도 잘 되고 그죠 다 돼. 그런데 한 가지 딱 뭐냐면 너무나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가치를 그죠? 얘는 진짜 솔직히 50만 원 가도 누가 뭘 안 합니다.
100만 원 가도 누가 뭘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 주가가 움직이지를 못했어. 자기의 어떤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뭡니까? 신호탄을 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또 외인이 팔았어요. 저 이만큼 사서 요만큼 팔았는데 그거 뭔 상관입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매수 주체에 대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외인도 샀다 팔았다를 해야지 어떻게 주구장창 맨날 살 수만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유한양행이 앞으로 그죠? 어떤 사이즈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신호탄을 날렸잖아요. 지금 외인이 날렸지 않습니까? 그죠? 난장이가 뭐 쏘아 올린 공처럼. 자, 쿠콘. 얘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면서 그죠? 또 죄송합니다. 지역 화폐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죠? 지금 물론 뭐 서클이다, 테드다, 또 테드가 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 그죠? 뭐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 어쩐 얘기가 나오면서 이 지금 마이너스 17%에서 그날 30%까지 당겼거든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겠죠. 하반기에는 그럼 왜 지역 화폐가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느냐? 뭐 그 금융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쿠코는 지금 이제 조정을 보는 틈에 지금 누가 올라왔죠? 금요일 날 코나이가 쫙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테마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과거에는 그죠? 대장을 필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화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 코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웹캡스라 절대 유라클이 움직였죠. 유라클, 웹캡시, 그죠? 코나이, 그다음 쿠콘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막 그룹을 지어서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시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주식은 패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런 걸 고집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흐름을 빨리 간파해가지고 이제는 선수들이 이렇게 하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선수들이 저렇게 하구나 하면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구태여연하게 그 옛날에 그 방식대로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테마가. 그룹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얼굴을 나타내줬어.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어? 그러면 뭡니까? NHN, KCP가 막 움직이고, 그죠? 코나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엎어져 있다가 이제는 뭡니까? 코나이가 탁 올라와. 그럼 이 쿠콘도 뭡니까? 또 조정 싹싹 보고 있다가 이 밑에 팍 엎어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나이처럼 싹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효성중공업 2020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8,000원짜리가 100만 원. 뭐 제가 말하고 나서도 막 엄청 잘 가던데요. 지난주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그죠? 8,000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 갔잖아. 그죠? 100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삼양식품을 5년 전에 얼마였냐면 67,000원이었거든. 5년 전 3월 19일 67,200원을 딱 찍었습니다. 저점을.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얼마가 됐습니까? 15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황제주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삼양식품은 뭐냐? 5년 전에 67,200원. 그러니까 100주만 사놨어. 그죠? 100주 얼마입니까? 67,000이니까 600만 원입니다. 그죠? 670만 원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5년 만에.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이리 됐느냐? 그거 별거 없어요. 불당면. 그죠? 해외에서 저번에 무슨 연예인이 뭐 그 불당면을 하나 먹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외에서 막 불당면.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봉지에 4개 뭐 5개 들어있는데 뭐 6,720원인가? 뭐 이렇게 팔더라고, 쿠팡에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튼 지금 이 삼양식품이 5년 전에 67,000원짜리가 150만 원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앞으로 5년 뒤 2030년에 지금과 같은 이 가격에서 이렇게 황제주가 나올 종목들이 제 눈에는 3개나 보이는데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 유튜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예.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는 뭐예요? 상한가잖아요. 이 상한가는 주식 시장에서 도수를 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실록에 보면은 사명대사 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이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안 죽었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면은 잡아와서 그죠?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방에다가 막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고 그죠? 뭐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으십시오 이렇게 해놨고 어떻게 생각? 불을 엄청 뗐어. 근데 이제 자기들은 다음날 오면은 사명대사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탁 여니까 어때요? 꽁꽁 얼어 있어. 그게 뭐냐? 도수를 부린 거지. 그죠? 거기다 차올 냉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벽에 써놨고 딱 몸이 막 차온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6.5도 이 체온이 만약에 뜨거워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질 때 어떻게 뭐 하든가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뭐 나와요? 땀 나오죠, 땀. 이 땀이 뭐냐면 체온을 조절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이 뭡니까? 주식시장에 도수를 부리는 게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는 왜 저렇게 도수를 부리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미끼가 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쳐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뭐 2%, 3%, 뭐 15% 상승 이래 있는데 그놈이 상한가를 빵 쳐. 근데 어제는 상한가 딱 하나 나왔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이 없을까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원래 이 상한가가 6%에서 시작했거든요. IMF 때 그때 1997년, 98년 그때 6% 시작해서 지금 상한가 제도가 30%까지 와 있는데 이제 30%에서 또 40%, 50%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 2, 3년 뒤에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뒤에는 우리도 이 상한가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한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어서 와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치고 파동이 나오는 게 있고 상한가를 안 치고 계속 주가를 움직이는 게 있는데 상한가를 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던가요? 무슨 여러분들이 혹 하는 재료가 나오죠. 어제 나왔던 재료인데 어제는 안 먹혀. 국전약품이. 그죠? 뭐 베트남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약을 팔고 어쩌고 이래 나오는데 안 먹히던 놈이 갑자기 다음 날은 탁 먹혀. 이게 뭐냐면은 이 재료를 뿜어줄 때는 걔가 뭐예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상한가를 치지 않고 재료를 살짝 흘려놨고 예를 들어서 저 쿠폰 같이 이제 테드랑 협업을 한다 했어.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테드가 조금 공격에 이렇게 취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조정을 쫙 보고 나서 딱 움직일 때는 어제 코나이처럼 뭘 얘기할까요? 협업 중인데 뭐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쿠콘이 상한가를 치지 않고 그죠? 치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게 뭐 헤어지지 못하는 거면 그놈의 미련 때문에 못 헤어지듯이 이 주가도 여러분들에게 미련을 딱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묶어둔단 말이에요. 묶어두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한가를 쳤던 매매랑 상한가를 치지 않았던 매매는 어때요? 방법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상한가를 쳤던 거는 반드시 눌림목 매매로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1, 2, 3 세 박자. 첫 박자에서 눌림 주고 가든가. 넣어줘도 세 박자에서 가든가. 가야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한가를 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걔가 설령 흘려내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재료의 가치를 봐야 되겠죠? 이 재료가 싹 끝났는 재료냐? 아니면은 아까 그것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협업을 했다. 이러면 뭐예요? 끝난 거지만 논의 중이다. 이런 건 뭐예요? 미련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서는 어떻게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추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그냥 소소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은 뭘 보셔야 되느냐, 이번 주에는 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전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포스코 엠텍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요런 애들이 지금 4그룹을 지어가지고 물론 월요일 날 당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싹 밀리면 어때요? 싹 요래 사갖고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좀 단가 좀 맞춰나면 이제 일마 이것들이 좀 한번 땡겨줄라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전지들이 방금 전에 그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나왔듯이 얘들도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전부 다 이렇습니다. 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벌벌벌벌 기고 있을 때는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딱 고개 들고 나올 때 이때부터 좀 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봅시다. PI 첨단 소재.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얘도 지금 보면 약간 묵직하지만 연기금이 좀 기간 연기금 이렇게 사는 종목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당긴 거 엄청 당긴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얘도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어때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LNF. 그죠?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겼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수 스페셜 케미칼 똑같죠. 전부 바닥에서 기다가 전부 대량 거래. 그죠? 요렇게 요런 것들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주전자재료. 요것도 그죠? 여러분들 많이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죠. 역시 이제 이거는 아직 200일선을 뚫지를 못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또 솜씨 없으신 분들은 요 밑에서 또 그죠? 뭐 바닥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구조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딱 두 종류입니다. 뭡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죠? 예스, 노. 그죠? 잘한다, 못한다. 그죠? 돈 많다, 돈 적다. 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가 되고 싶은지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밴드 유튜브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